최근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방역 대응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역 대응 체계가 K방역으로 불리면서 국제표준으로 채택이 되고 있고, 전 세계 120여 개국이 넘는 국가가 K방역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K방역이 왜 전 세계 국가들의 부러움과 존경심을 받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우리나라 K방역 체계를 방역 성공 지표 6가지로 구분해봤습니다. 방역 성공을 위한 6가지 지표는 진단 능력, 추적 능력, 정보 공개, 치료 능력, 방어 능력, 시민의식입니다. 지금부터 각 지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진단 능력입니다. 방역 물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의료진의 수는 충분하고 하루에 충분한 양의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진단의 정확도는 신뢰할 만큼 높은지, 진단 소요 시간은 짧고 신속한지, 드라이브스루나 워킹스루 등 진단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진단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진단 능력의 핵심은 제조업 기반의 대한민국 산업 구조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7.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독일 21.6%, 일본 20.8%, 이탈리아 16.6%, 미국 11.6%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수치이며 영국 9.6%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제조업의 비중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품질 또한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우리나라 제조업은 반도체, 휴대폰, 선박 분야에서 모두 세계 2위, 에틸렌 생산 세계 4위, 조광 생산 세계 5위, 자동차 생산 세계 7위 등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강국의 입지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튼튼한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는 몇몇 소수의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은 물론 수많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사회 기반을 흔들림 없이 받쳐주는 힘이 되고 있으며 K방역 체계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루에 28,000명에서 34,000명까지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진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이를 몸소 증명한 바 있습니다. 손소독제, 마스크, 방호복, 진단키트, 채취면봉, 인공호흡기 등 대부분의 방역 물품을 자체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 물품의 핵심인 진단키트와 방호복은 그 품질의 우수성까지 인정받아 전 세계 103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나아가 많은 제3국가들의 인도적 지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추적 능력입니다. 휴대폰 GPS 기록, 기지국 접속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CCTV 영상 기록을 활용해서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을 추적하는 능력입니다. 얼핏 보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추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T 기술과 통신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IT 기술과 통신 인프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2009년 신종플루로 인해 75만 명의 확진자와 27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15년 메르스로 인해 186명의 확진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전염병 감염 경험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방역 실패 경험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방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015년부터 2019년 말까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4년간 K방역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추적 능력의 기반이 되는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지난 3월 이른바 코로나 3법이라는 감염병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을 발빠르게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법률 개정으로 인해 감염병 조사와 결과의 공표를 의무화했고, 감염병 위기 시 정보 공개 범위,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했으며,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이동 경로 정보 제공, 격리, 입원 조치, 위반 시 벌칙 등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도 개인 사생활 보호와 인권을 중요시하는 보통의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국회의 법안을 상정조차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정보 공개입니다. 다른 지표에 비해서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진단 능력과 추적 능력보다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진단과 추적 결과에 대한 투명한 대국민 정보 공개, 감염 경로 및 확진자 동선의 공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 문자 발송 등 선제적 조치가 이 지표에 해당합니다.
진단과 추적은 감염된 사람을 찾고 감염된 사람으로 인한 2차, 3차 감염을 막기 위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정보 공개는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진단과 추적보다 더 중요한 지역 감염 예방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방역 정보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이 감염되거나 자신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키고 사안의 중대성을 계속 인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검사하고 감염 의심 지역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투명하게 방역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지표는 치료 능력입니다. 감염병 전용 국가지정병원을 지정했는지 여부, 인구 대비 중환자실이나 음압병실의 수, 음압장치나 산소호흡기 등의 의료장비 수가 감염 환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분리 수용하고 중증 환자는 음압격리 치료병상에서 치료하는 이원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 국가적 차원의 대국민 의료제도가 정착되어 있는지 여부가 치료 능력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OECD 36개 국가 중에서 독일, 일본과 함께 세계 최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의료 수준은 국가의 의료 붕괴를 막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도 방역 초반에는 고생을 했지만 민간 기업의 협조를 얻어 기업의 연수원에 다수의 경증 환자를 분리 수용하도록 정책을 바로 적용한 것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료 선진국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만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의료보험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검사비, 입원비 포함해서 몇만 원 정도의 개인 비용이 들고 이마저도 실비보험이 있으면 80%는 보험으로 환급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검사와 입원비로 수백만 원의 의료비용을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꼈지만 이런 재난 상황에서 내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검사하고 진단받고 입원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능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지표는 방어 능력입니다. 전 국민 생활방역이 가능하도록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을 생산하고 균등하게 공급하며 전염병을 국가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방어 능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세계 각국의 대응을 보면 이 방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생산할 능력이 없는 국가들은 마스크는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입장을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제화해서 벌금까지 부과하는 등 강제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마스크 오브제를 신속히 도입해서 전 국민에게 마스크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마스크 배부는 약국에서, 배송은 퀴고토바이를 통해 진행하여 현재 대한민국 시스템에 추가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즉시 도입이 가능했고, 초반에는 다소 혼선이 있었지만 바로 일주일 만에 빠르게 안정화를 시켰습니다. 방어 능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감염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봉쇄하는 것이 장기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 국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1차원적인 봉쇄 조치는 즉시 실행은 가능하지만 결국은 한 달만 지나도 경제 활성화의 압력에 못 이겨 자이든 타이든 어느 순간엔 봉쇄를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봉쇄를 해제할 때는 통제력을 충분히 갖추고 해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 다수의 국가들은 통제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봉쇄를 속속 해제하고 있습니다. 봉쇄 완화 이후 더 큰 확산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방어 능력은 앞서 언급한 4가지 지표인 진단 능력, 추적 능력, 정보 공개, 치료 능력이 모두 갖추어져야 비로소 가능한 능력입니다. 여섯 번째 지표는 시민의식입니다. 시민의식은 시민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인 시민의식을 강요만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잘 갖추어진 인프라, 규율과 규칙을 잘 따르는 사회문화, 정부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사재기 현상이 유일하게 발생하지 않은 나라, 이는 사재기가 큰 효익이 없더라 라는 과거 경험과 우리나라의 빠른 배송 인프라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의 대한민국 사람보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이 시민의식이 갑자기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보와 절차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믿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정부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민의식 발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국의 사재기 현상을 본 전 세계 지도자들은 정부는 이번 사태로 국민들에게 매우 실망했습니다.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누워서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진단하고 단 한 명이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이 모든 것을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국민 한 명 한 명 누구라도 원한다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봉쇄하지 않고도 이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어가 가능한 나라, 이런 나라를 믿고 정부 정책에 신뢰를 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글로벌 이슈를 콕 집어서 풀어보는 글로보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